취업자 수 증가폭이 68만 5천 명을 기록해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기저효과 영향 때문입니다. 한편 9월 실업률은 2.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어닝 시즌의 첫 테이블 끄는 미국 최대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의 실적이 시장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알코아는 장악 마감 후 3분기 순손실이 1억 4,300만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로 전환한 것이지만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은 주당 3센트로 순이익이 0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던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웃돌았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해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와 회담을 갖고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있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채무 위기에 빠진 뒤 처음 방문한 그리스에서 재정 긴축에 화가 난 대규모 군중들의 시위와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펀드에 투자하면 장래 몇 %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펀드 판매사들이 펀드 투자를 권유하며 장래 수익률 등을 장담하는 문제에 대해 점검합니다. 또 강력한 규제 조치에도 펀드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지 않자 계열사 판매 비중을 더욱 상세히 공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많이 내립니다. 한 달 만에 1950선대인데요. 이는 Q3가 시행되기 이전 지수대로서 소위 Q3 하면서 점프했던 그 사이 갭을 기술적으로도 모두 메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21선을 살짝 깨더니 오늘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어닝 시즌을 맞아 우리 기업 그리고 미국 쪽 기업 모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경기에 민감하게 타는 IT 대표주들이 이 같은 어닝 시즌을 더욱 어둡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약세를 오히려 주도하는 양상인데 옵션 만기 하루 앞두고 외국인들도 선물을 굉장히 많이 팝니다. 현재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보죠. 네, 외국인들 선물 매도 폭 정도 먼저를 체크를 해보면요. 현재 7,000개억 정도 매도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23포인트, 1%대 하락하는 1955.59. 오늘 계속해서 이 정도 조정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2.5% 정도 크게 낙폭을 역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볼까요? 네, 어제 샀던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투신권의 매수세도 종적을 감춘 가운데 코스닥은 전일 7개월 만에 540선을 뚫었지만 오늘 7일 만에 하락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3포인트 정도 빠진 537선, 하지만 아직까지 코스닥은 괜찮아 보이죠? 자, 이번엔 환율 상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4원 정도 3원 이상 급등 중인데요. 1114원 10전, 유로존에 대한 어떠한 진전도 없고요.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둔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먼달아 환율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0월달 증시 전망에서 많은 증권사들이 얘기했던 증시 하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대형주를 사야 할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현금을 늘려잡는 게 맞는지 아마 애매하실 텐데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 현 시장 변수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끝나지 않고 있는 유로존 재정 문제 향방도 들어보죠. 덧붙여 내일 금통의 금리 결정과 옵션 만기일 양 변수가 있습니다. 대비책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 만나서는요. 금통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시장 평가는 어떨까요? 경기 둔화 우려에 힘없는 대형주, 상승 전환은 중국에 달려있을지, 중소형 우량주 상대적 강세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포트 전략 힌트도 얻어보겠습니다. 평택촌놈 정원훈 대표께는요. 전일 21선 깬 뒤 1950까지 밀린 코스피, 이제 2000선 회복은 어려운 걸까요? 미국 다우존스 지수와 원달러 환율 추이를 통해본 향후 시장 전망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주간 5% 수익 낼 수 있는 공략주 파트론인데요. 아이러브스탑 전진우 팀장님께 설명 요청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탄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만나서는 이번 옵션 만기 증시에 부담 줄지, 실적이 좋아지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업종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텍 시스템, LG이노텍, 신텍 등이 포함되어 있는 푸드 종목별 맞춤 전략도 짜보겠습니다. 네, 승승장구하던 코스닥까지 형님과 함께 밀리는 날인데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10월 달에 전고점 2050, 2100 전망도 있었었는데 10월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급락하는 원인 어디에 있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8, 9월에 많이 오른 지수 상태에서 기존에 이제 그 유로존 내 추가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어느 시즌에 대한 이제 일정 수준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기구의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차익 실현도 커졌고, 그래서 좀 하락폭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펀더멘털, 글로벌 경기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증시를 좀 누르는 악재가 아닌가 싶은데, 현 시장 변수와 상황들 좀 짚어주십시오. 네, 현재 그 9월 달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다수 시행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 지수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추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현재 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스페인과 그리스 구제금융 지연이 나타나고 있고, 분기 어닝 시즌 우려, 그다음에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 그다음에 좀 더 있으면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당초 기대 정도 달리는 기대 달리 시원한 상승은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부진한 정도로 올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이제 스페인과 그리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만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로존 위기, 10월 달에는 뭔가 스페인도 구제금융 신청을 좀 하고, 그리스도 지원을 받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단 아직 유로존 재정 문제 관련해서는 아직 상당히 이제 진행될 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자체는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장기금리가 아주 6%에서 안정되는 흐름이 되고 있어서, 당장 또 유로존 재무장관회에서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당장 필요하진 않다는 거를 얘기는 한 것 같고요. 그래서 21일 날 지방선거 이후 월말 다음 달 초 이쪽으로 이연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결정은 미국 대선 이후나 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그리스 관련 스페인 관련 그 이슈 자체는 다시 11월로 연결되는 고리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변수 두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체크보다도 대비책을 좀 미리 알고 싶은데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게 의견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옵션 만기의 변수가 오히려 더 크게 신경을 씁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많이 파는 것 역시 이 영향 때문인지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거의 컨센서스 99% 가까이 됐는데, 그 자체가 시장에 영향 줄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옵션 만기일 관련된 전략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 전개가 좀 더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라서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은 제한된 그 수급이라 하더라도 부담이 하더라도 외국인은 안 사고 있어서 부담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이 좀 약간 높은 상태였다면 저가 매수 타이밍을 약간 좀 더 내일로 더 보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IT 기업들의 좀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삼성전자도 그와 연동돼서 좀 빠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인 추이로 봤을 때는 어느 순간부터 애플이 $700 고점을 찍고 나서 밀리고 우리 삼성전자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잠정치 공개 이후 승승장구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왜 주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9월 한 중순 이후에 차별화가 심해졌는데, 일단 애플은 그 아이폰 5 신제품 발표 전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또 신제품이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이제 공급 불안정이 밝혀졌고, 그다음에 광저우 팍스콘 공장에 좀 일일정 파업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공급 불안정이 있어서 애플 주가가 하향하는 것 같고요. 보통 애플 주가는 분기 어닝 시즌에 있는 해당 월에서는 약세를 보였던 게 지난 4월달
또 7월 달에도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반대로 갤럭시폰에 대한 뭐 경쟁력이 다시 실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보통 실적 시즌에 그 애플보다 상대적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실적 시즌 월간 자체로 봐서는 코스피보다 더 강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월말에 자세한 세부적인 그 사업품별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한 번에 재상승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실적 시즌에 원래 그렇군요. 삼성전자는 원래 강했고 애플은 원래 약했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 부분인데, 오늘 코스닥이 좀 꺾입니다만 사실 코스피가 괜찮았으면 더 갈 수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중소형주가 얼마나 더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금 뭐 경기라든지 실적, 외국인 수급 이런 쪽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불리하다 보니까 중소형주 흐름을 대고 있고, 또 중소형주에서 못 오른 옥석들을 막 찾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의 뭐 대부분이 이제 중소형주 컨셉이면 상당히 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뭐 다른 종목으로 막 찾으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종목들 외에 시장에서 관심 덜한 종목 찾기 과정이 많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뭐 아직 그 경기 뭐 실적 외국에서 이런 고려한다면 중소형주 흐름 정도 개별주 흐름이죠.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은 뭐 유효하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과정의 종목 찾기 과정이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뭔가 지금 많이 간 종목 말고 뭔가 새로운 중소형주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쪽을 좀 중소형주 유망하게 보시는지도 들어보고 싶고, 말씀해 주셨듯이 경기 실적, 외국인 수급이 다 불리합니다만 코스피 1950에서 크게 안 빠진다면 대형주 들고 가도 괜찮을지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그 중소형주에서도 지금 뭐 덜 올라간 애들이 뭐 이렇게 테마를 묶을 만한 곳은 별로 없는 거긴 해요. 근데 그 전체적인 컨셉은 뭐 내수, 소비, 브랜드 이러한 컨셉에서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네들 종목들이 8, 9월에 엄청나게 올라서 또 조정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네들 종목들 주식이 11월 상순에 그 실적이 발표하기 때문에 그 전에 조정 받을 때 한 차례 정도 매매 타임이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차별화가 많이 심해져 있어서 소재 산업재 섹터가 뭐 주가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그들 종목보다는 뭐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실적 호전주가 조정받고 있는데 그네들 종목에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전략으로는 뭐 당초 기대치보다는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일단 내일 옵션 만기고 하니까 일단은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전략이 더 나은 거 맞나요? 예, 일단 뭐 그러면 좋을 텐데 일단 오늘 뭐 저가부터 빠져서 들어갔기 때문에 현금을 마련할 기회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저가 매수 시기를 오늘이 할 것이냐 내일 할 것이냐 고려한다면 오늘보다는 내일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영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한 달 만에 코스피가 1950선까지 다시 밀렸는데 겹 악재가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경기도 걱정, 3분기 기업들의 실적도 걱정. 호재는 좀 없나요? 예, 뭐 말씀하셨다시피
보다시피 지금 호재보다는 오히려 악재가 지금 시장 내에 많이 작용하면서 시장 내 우려감 조금은 더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모두에서도 우리 시청자분께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대형주가 굉장히 힘든 국면 맞이하고 있죠. 이 대형주 결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된다라는 것, 따라서 경기 소재주 그리고 경기 민감 관련주들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관련해서 일자, 지금 날짜를 기억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10월 18일이고요. 두 번째는 11월 8일이 되겠습니다. 각각 이제 그 팔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0월 18일 하면은 아무래도 그 중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이를 전후해서 일단은 시장 내 어찌 보면 좀 다소간의 그 눌림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좀 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에 11월 8일 매우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 중국 공산당 대회가 개최가 되면서 실질적인 정권 이양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시진핑 국가 부주석의 실질적인 정권 이양 11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염두하시고요. 앞으로의 그 중국 시장 전개 방향 부분들 주목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11월 8일 당장 11월 8일 그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정권 이양이 하더라도 일단은 공격적인 어떠한 시장 내 긍정적인 방향성을 줄 만한 어떤 그 재료는 다소간 좀 미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중국 경제공작회의 한 달 정도 후가 되겠죠. 그 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새로운 그 신정부가 앞으로의 그 경기 부양책, 다소간은 좀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 나올 가능성, 지금 12월 전후에서 기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따라서 지금 현재는 중국의 공격적인 부양책 기대는 좀 시기상조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분기 실적 시즌 역시 지금 기대감이 다소가 좀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시장 내에서는 3분기 실적이 시장 내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까지도 있다라는 것,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좀 방향성 맞춰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앞서 풀었던 돈이 있는데 미국 쪽 이제 지표도 고용 지표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엄습을 하고 있네요. 당분간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까지 빠지겠습니까? 1950 정도는 지지가 될까요? 예,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 아무래도 우리 최혜리나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1950 지지를 상당 부분 지금 목말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 또 그 받쳐줄 수도 있는 것이 결국은 미국과 이제 그 유럽 지역에서 풀린 그런 이제 그 유동성 확대 정책이 되겠는데 시장 내 일단은 돈은 굉장히 많다라는 쪽에 우리 시청자분 다들 주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시장의 방향성 결국은 이제 언제 틀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결국은 이제 그 풀린 유동성 이 부분에 대한 확인 과정이 지금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은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4분기 실적 시즌에는 과연 양적 완화와 풀린 유동성이 결국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 무선적으로 먼저 이제 그 전체적인 경제 지표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공격적인 부양책 기대감은 어쨌든 12월을 전후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4분기 실적 시즌은 아무래도 1월 중순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 그 내년 한 1월, 2월 정도 장을 기대해 보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는 1950선 다소간의 그 풀린 유동성을 근거로 해서 1950선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의 그 여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좀 좋겠다 말씀드려보고요. 당분간 일단은 그 박스권 전개 양상 그렇게 그 급등락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형주의 전개 가능성이 조금은 더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 좀 가져보고요. 따라서 실적 시즌하고 맞물린 중소형 우량주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 부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군요. 이제 잠시 후에 포트 어떻게 꾸리실지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내일 한은의 금통위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지금 예상이 95%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되면 시장이 좋아할까요? 일단 지금
금리 인하 부분 여러 평론가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미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내 좀 후행적인 대책이 아니었느냐. 오히려 지난 9월에 금리를 인하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현재의 상황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지금 현재 아쉬움으로 남고 있고요. 내일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설사 하더라도 시장 내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고 좀 다소간의 좀 냉담한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 내 어찌 보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금융주하고 건설주가 되겠는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들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금융주와 건설주의 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장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다. 한 가지 근데 이제 눈여겨보고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연말로 다가오면서 시장 내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오히려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꼭 좀 확인하시고요. 금리 인하 관련된 주, 금융과 건설 업종이 아닌 오히려 배당과 관련된 주식으로 오히려 좀 몰아가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는 포트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연말 연초에 본격 강세장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셨고 그 전에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계속 우위를 좀 보일 것이니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는데 배당주라면 어떤 종목 염두에 두시는지 그 밖에 포트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꾸려가실 생각이신지 공개해 주시죠. 예, 먼저 배당 관련해서는 일단 세 박자를 고루 갖춘 도시가스 관련주를 시청자분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꼭 좀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천천히 좀 매집을 하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상황들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시장 내 관심이 폭발할 때 결국 거래량이 증가가 됩니다. 이럴 때 매도하고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순환매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신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아시죠?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모바일 전자 결제 관련주들, 이런 상황들 다 나타나고, 그러니까 시장 내 관심 많이 받고 있고 계속 받아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시장 내 관심을 아직 덜 받은 업종이 있습니다. 모바일과 관련된 통신 장비 업종이 되겠습니다. 통신 장비 부분. 아무래도 내년 1월 초가 되면은 각 통신 업체들 앞으로의 시설 장비, 시설 확대 정책들, 확대 계획들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좀 선제적인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가져보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결국은 QE3와 맞물린 QE3의 정책 자체는 지금 리플레이션이라는 물가 상승이 후행하고 경제 성장이 앞서가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이 물가 상승을 앞질러 나가는 그런 정책을 지금 구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물가 관련주들은 결국은 후행적으로라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따라서 자원 관련주들 그다음에 특히나 자산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산 지금 현재 지금 눌림 많이 당하고 있죠. 그 자산 관련주들 계속해서 우리 시장 내에서 이제 관심의 핵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염두하시고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려봅니다. 네, IT 모바일 게임, 배당, 도시가스, 통신장비, 자원개발주, 자산주 얘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영 대표님의 큰 그림, 작은 그림 얘기까지 확인했습니다. 포트 비중 끝으로 한 번만 더 요약을 부탁드릴게요. 네, 포트 전체적으로 IT 업종은요, 통신 부품 그리고 전체적인 부품주와 장비 중심으로 해서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게임주 한 15% 그리고 자원 개발주 역시 15% 비중 좀 유지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산주인데요. 자산주 여러 가지 자산주 있습니다. PBR 관점에서 0.2배 미만 관점 미만인 주식들 지금 종목들 시장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고 현금 30% 끝까지 좀 유지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만나서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이기는 전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가 드디어 21선 동반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 외국인들 선물 얼마나 사는지 보라고 하셨는데 3,500계약은커녕 2,000계약 정도만 사더니 오늘 옵션 만기 하루 전에 많이 팝니다. 리스크 관리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보자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수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1950선이 오늘 깨질 것 같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1950선 지지가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뭐 1950선이 오늘 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주 목금이 되든 아니면 다음 주가 되든 1950을 한번 깨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선 회복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다시 안 올 수도 있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눈에 이제 리스크 관리 하자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 시장에 대해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한번 크게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주요한 메이저들은요. 중기적인 박스권을 가장 좋아합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현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고요. 파생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커야지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겠고요. 전략을 좀 짜드리겠는데요. 1975선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975선 기준으로 이상이면은 25에서 50 정도인데요. 지금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은 0, 전업은 한 25 정도만 해주시고요. 만약에 1950까지 무너진다 그러면 전업도 0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는 여러분들이 20% 갖고 있든 80% 갖고 있든 그냥 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나 전업이나 만약에 0%라 그래도 코덱스 인버스는 얼마든지 비중이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하고 한국의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딴 거 필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한적인 조정이나 이제 제한적인 지수 반등인데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미국 다우존스가 21선 깨지고 한국이 원달러 환율 올라간다.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수가 절대로 좋을 수가 없고요. 또 반대로 21선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지지가 되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 이렇게 되더라도 2000선 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에 1975는커녕 지금 50선도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주식 자체를 들고 가느냐 마느냐 중요한 기로점에 놓였다는 얘기셨습니다. 하지만 지수 하락과 연동돼서 지수가 빠지면 오히려 수익을 내는 코덱스 인버스만큼은 얘기를 쭉 해주셨었는데 어느덧 7,600원도 넘었습니다. AS 들어볼까요? 네, 코덱스 인버스는 이제 9월 21일에 7,400원 말씀드렸었는데요. 손절은 7,3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웬만하면 그냥 계속 보유하세요. 제가 하나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008년이었었는데요.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지수가 1550, 1500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발표했었냐면은 시장에다 1000 깨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시달렸죠. 왜냐하면 금방 안 깨지니까 비난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결국은 900까지 내려갔어요. 물론 그때처럼 그렇게 폭락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얘기해야지 한 번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뉘앙스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100포인트 빠지고 끝날 하락이 아니란 거, 그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방향을 잡으면 무섭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예고를 계속 해주신 바 있습니다. 아침 방송 제가 방송 잠깐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바이오 쪽을 트레이딩 해볼만 하다고 하시던데 종가 공략주 하나 알려주십시오.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치주하고 거리가 멀죠. 그런데 요럴 때 보통 잘 움직이는데요. 자, 셀트리온 말씀드리겠습니다. 041020인데요. 매수는 27,500원에서 26,500원 사이에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지금 플러스 10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 자산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은 아니래도 지수가 좀 많이 빠졌을 때는 일종의 성장주 개념보다는 그런 좀 가치가 있는 자산주도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지수가 어설프게 빠질 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좀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무난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자산주에 또 힘을 실어주셨고 오늘 종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셀트리온 얘기해 주셨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5%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찾는 순서인데요. 먼저 한 주간의 종목 수익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종목이었습니다.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Y솔은 아쉽게도 다시 매수 가격 부근으로 내려왔습니다.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하이트질로 어제 받았던 종목인데요. 하루 만에 수익률은 2%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진양제약은 4% 정도 손실폭이 조금 큰 상황이고요. 하지만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님의 DNF가 오늘 바로 상한가로 급등하면서 하루 만에 수익률이 8% 진입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딱 일주일 되는 종목인데요. 디데이 하루 앞두고 수익률 5% 무난하게 넘기는 모습입니다.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의 IM은 현재 다시 매수 가격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개천절로 휴정하고 2주 만에 뵙는데요. 진양제약 좀 아쉽습니다. 기대만큼 올라주지는 못하는 모습인데 4% 정도 손실이거든요. 추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한 30분 전에 또 올라가지고 다시 원점됐습니다. 좀 소개드리고 나서요. 중간에 좀 제시드린 손절가 좀 하였던 적도 있고 그 부분에서 하단 좀 다지면서 현재 방향 좀 위로 틀어준 모습이고요. 진양제약뿐만이 아니고 좀 제약주 섹터에서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4,050원 지난주에 말씀드린 목표가 좀 유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종목 자체는. 그래서 지난주 소개드린 하단 다지고서 상승 추세 2차적인 상승 추세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4,050원 목표가 유지하고 보유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시 기준으로 조금 손실이다가 그 사이에 상담 앞두고 바로 매수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시는데 목표 가격은 4,05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휴대폰 관련 부품주 중에서요. 예. 파트론 소개드리겠습니다. 파트론이요. 전에도 그 휴대폰 카메라 관련 종목들 해가지고 크로바이텍이나 옵트론텍 기술적으로 좀 안정적인 자리에 있을 때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그 파트론 그 휴대폰 부품 중에서 특히 카메라 모듈 중에서는 좀 대형주죠. 그래서 주된 그 매출되는 사업은 카메라 모듈이랑 안테나 사업이고요.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른 수출량 증가, 수화량 증가, 그리고 고화소 판매에 따른 판매가 인상에 대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테나 사업에서는 LTE 확산에 따른 고부가 메인 안테나의 비중이 증가를 통해서 그 성장세 좀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3분기 예상되는 그 분기별 매출액 역시 분기 최초로 한 2천억 원을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또한 200억 원대를 좀 돌파할 것으로 올해 실적 예상치 역시 전체적으로 좀 크게 상회할 것으로 그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는 긍정이 가장 크게 들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또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월봉상 한번 잠시 볼게요. 월봉상 보시면 상장 이후에 굉장히 꾸준한 상승을 추세를 줬던 종목이고요. 다만 다시 일봉상 보시면 작년부터 한 11,000원대를 기점으로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다가 근 1년 가까이 횡보를 했죠. 최근 좀 상승을 주다 보니까 그 차익 매물로 인해서 14,950원대 고점 찍고 좀 하단을 주다가 오늘 좀 다시 반등을 주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종목을 바라보는 좀 중요한 관점은요. 현재 시장이 좀 단기 고점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종목들 손대기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시점이죠. 근데 파트론 좀 보시면 4월달, 5월달, 6월달 시장 급락 줄 때도 상당히 시장과는 상관이 없이 상승을 줬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적을 반영한 목표 주가 장기적으로 한 2만 원을 바라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 지속적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14,200원, 300원 조금 높고요. 내일쯤에서 14,000원쯤에 좀 매수를 하고요. 1차적인 단기 목표가로는 정고점을 조금 넣는 그 15,0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손절가는 좀 지지받는 13,200원대를 손절가로 설정하고 매매할 종목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에 이어 4분기 실적도 기대됩니다. 파트론 오늘 주셨는데요. 14,000원 내일 정도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 2차는 2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을 7,600계약 이상 팔고 있는데 드디어 삼성전자 낙폭도 3%대 접어들었습니다. 막판 들어서 더 밀리는 양상인데요. 마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볼까요?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시장의 기초 체력, 또 글로벌 경기가 어떤가. 이거 자체에 의구심이 드니까 걷잡을 수 없이 빠지네요. 네, 그동안 이제 Q3를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했던 주가가 다시 Q3 이전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고 또 미국 기업의 실적 부진 경고가 겹치면서 지금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냉각시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는 지금 1950선에 지지력 테스트가 필요한 시기에 왔고 또 코스닥도 그로 인해서 550포인트를 외쳐왔었는데 그 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글로벌 경기 동향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예측을 해보자면 전일 그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여는 알코아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경기의 바로메타라고 할 수 있는 페덱스의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페덱스의 실적 악화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실적 악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페덱스와 알코아의 3분기 실적이 이번 어닝 시즌 전체 성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미국 어닝 시즌에 이번에 미국 어닝 시즌은 2009년 이후로 12분기 만에 처음으로 순이익이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더욱이 또 미국의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했는데 그 효과를 이번 3분기 기업 실적을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최근 세계은행이나 IMF가 그 세계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서 당분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에 휩싸이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 상승하는 데 상당 부분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요. 어닝 시즌 기대감도 갖기 어렵고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당장 이제 저희는 또 옵션 만기가 또 그렇죠.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네, 외국인들 그렇죠. 선물을 오늘 8,000계약 가까이 지금 파네요. 네, 외국인에도 선물 계약이 또 이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옵션 만기 영향을 좀 짚어보자면은 국가 지자체가 지난달 중순부터 지금 한 금액적으로는 6,500억 정도 지금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투자 주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른 포지션을 갖추겠지만은 지금 지자체에서 이제 차익 매물 실현으로 이제 또 지금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동시만기 이후에 외국인의 누적 차익거래 잔액이 3조 4,950억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2009년 3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환차익을 통한 수익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이번 옵션 만기가 증시에 부담을 전혀 좀 상당 부분 던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이런 옵션 만기라든지 또 내일 있을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서서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미리 좀 외국인들 선물 파는 게 오히려 내일장 부담을 좀 더는 걸지 금리 인하 내일 돼도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막 이렇게 환호가 나오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도 하던데요. 그렇죠. 내일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조금 낮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보통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또 이제 그로 인한 수혜주를 찾기가 마련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 투자 메리트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게 지금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수혜주 찾기가 좀 있었겠지만은 지금 통화 정책보다는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의 흐름의 우상향으로 다시 돌아서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 활성화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경제에 나타나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지금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경기 활성화가 나타나려면은 가장 먼저 이제 각 기업들의 실적이 또 뒷받침돼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또 3분기 어닝 시즌을 돌입하는 국내 증시는 또 그다지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하향 조정 중에 있고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지난 2분기 어닝 쇼크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옵션 만기라든지 기준금리 또 이제 3분기 어닝 실적 발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되는 내외적인 변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하시고 현금 보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이제 투자에 굳이 나서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네. 지금 실적 관련해서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분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고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업종 또는 그런 개별 종목들이 투자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런 업종들 굳이 찝어드리자면 건강관리라든지 보험, IT 업종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또 개별 종목에서도 업황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개별 종목에서도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 선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좀 저가라고 해서 좀 공격적으로 이제 전량을 이제 매수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하셔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0에서 펀드 환매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1950까지 밀렸잖아요. 그때 그렇죠. 판매하신 분들 일단은 승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 선물 외국인들이 이렇게 7,700계약 파는 거 옵션 만기 끝나고 나면 좀 괜찮아지나요? 지금 누적으로 쌓인 게 많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건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누적된 계약 체결된 누적 계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기를 앞두고 이 정도 좀 출회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또 어떤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또 이제 추가적인 그 매물이 출회할 가능성 역시는 상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정확하게 보시고 좀 더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간에서는 선현물 가격 차이 베이시스가 1.5 이하로 떨어지면은 물량은 빠르게 프로그램 쪽에서 출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막 1.5도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큰 그림에서 역시 아까 건강 관리, IT 이런 얘기하셨. 지만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가는 장세가 역시 조금 더 길어집니까?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최근 대형주가 사실상 이제 수급 주체들마저도 지금 어느 정도 외면을 하는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를 지금 저가라고 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금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좀 더 강세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T도 결국 중소형 IT인 거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오늘 신규로 포트폴리오에 넣을 종목을 하나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큰 종목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까 건강관리 보험 IT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개별 종목들을 또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동아원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아원은 이제 제분과 사료 같은 이제 분쇄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식료품 제조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적과 대외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이 종목이 좀 더 움직여 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 한해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올 초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은 4,600, 영업이익은 260억 정도 이렇게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이보다 더 높은 실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적 상승의 중심에는 또 제품 가격 인상 또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실적 개선과 이제 영업이익률이 또 개선이 되면서 동사의 주가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그 가격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오르네요. 네, 오늘도 지금 하락장 속에서도 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이제 CB 그 발행 관련 루머가 퍼지면서 지금 급락했던 주가가 지금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제자를 찾지 못하고 바닥권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지금 관건이라고 하겠는데, 지금 현재 그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평들이 수렴했다 발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정 고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 중간까지는 4,000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고요. 외국인 역시 이 종목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 기대 더욱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만약에 그 3,300원 아래 매수 추천을 제가 드리겠는데, 3,300원 오늘 금일 종가에도 괜찮고, 이 종목이 이 가격에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이제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그 하방 지지력이 튼튼해 보이는 만큼 부담 없이 접근을 하셔서 목표가는 심리적 저항이 1차적으로 예상되는 3,500원까지 잡으시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좀 더 타이트하게 3,000원 선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엇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동아원이 오늘 신규 추천주였네요. 기존 포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가? LG노텍의 비중이 좀 높았네요. 이 밖에 디스텍 시스템과 심텍이라는 IT 관련 종목으로 많이 포진돼 있던 포트였습니다. 수익률 확인해보죠. 자, LG노텍이 8만 원을 깼죠. 손절가 이탈하면서 10%대 마이너스권인데 오늘 파실 생각이시고요. 디스텍 시스템은 11% 넘는 아주 대조적인 수익률. 일단 1차 목표가는 안착을 했습니다. 심텍은 좀 가는 것 같던 일단 수익은 반납이 됐는데, 자, LG노텍과 디스텍 시스템이 좀 급해 보이네요. 네, LG노텍 제가 한 차례 그 손절가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깨뜨리고 지금 다시 한번 8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대형주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종목 지금 현재는 그 손절 처리하셔서 좀 더 추가적인 손해는 좀 막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신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멀티칩 패키지 매출액 증가세가 눈에 띄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고객사 모바일 디램 출하량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 메인 스마트폰 모델에 좀 진입을 하지 않았나 추정이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 기대는 여전히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손절가를 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12,000원까지 한번 상향 조정해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지지력을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손절가 상향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잘 가고 있는 수익률 1등 디스텍 시스템 살펴주시죠. 예, 디스텍 시스템은 지금 현재 그 견조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지난 상승 때도 지금 한 번씩 보였던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더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13,000원, 13,500원까지도 도달하는 그런 흐름이 기대되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대신 손절가는 이제 화면대로 높이겠다는 생각이신가 봐요. 완성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가 좀 있죠. 오늘 동아원이 새롭게 편입이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LG 이노텍이 빠졌습니다. 현금은 한 절반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되네요. 자, 동아원의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올해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입니다. 3,300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단기로 3,500원 손절가 참고하시고요. 심텍과 디스텍 시스템 모두 손절가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디스텍 시스템은 13,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하셨죠.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자 낙폭이 커집니다. 외국인들 선물은 얼마나 팔지 코스피는 1950이 위태위태합니다.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는데요. 오는 일요일 오후 2시에 우리 부자클럽 김홍기 대표님의 강연회가 있습니다. 급등 시세 원리 설명해 주신다니까요. 참가비 없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